안녕하세요. 노경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새해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처음 뵙는데요. 네. 대표님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각도기 문자 서비스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각도기를 통해 가지고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추격 매수에서 항상 화근의 원인이 되거든요. 뜨는 종목을 미리 잡는 그런 저희 반의 차트가 있어요. 그 기법을 통해서 검출된 종목을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단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락 김지욱 파트너가 준비한 각도기 문자 서비스 선물 샵 8338로 각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한 증권사 창구에서만 무려 17만 개 계좌가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일 계좌 개설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이 70조를 돌파할 만큼 새해에도 주식 열풍이 뜨거운데요. 대표님, 이렇게 우리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포트 인앤아웃 시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고객 예탁금 준비한 화면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객 예탁금이 72조 원,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74조 원까지 들어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주식을 엄청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객 예탁금이 많다라는 거는요. 앞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요. 시장 지수가 3,000포인트 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나?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나만 홀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박탈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죠.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하면 배가 아픈 것처럼, 사촌이 땅을 샀다라고 하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시기심과 맞물리면서 나도 주식시장에 합류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투여되는 자금들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차후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정말 꼭지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 B2가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한 2분기 정도에 한번 내려오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용 물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겠죠.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먼저 이제 지난 것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자고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10년마다 위기도 있었지만 10년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시장이 크게 올라왔던, 또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갔던 원인은 2000년도에 시작됐던 PC의 혁명이었죠. 그리고 2010년도 때 카메라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스마트폰의 혁명이 또 시장을 크게 이끌었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였죠.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바로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 5월 달에 했던 강의 내용을 캡처해서 제가 올린 건데요. IT 강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그러니까 기존 IT에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자동차만이 내연기관, 아날로그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2차 전지와 같은 것들이 치고 자율주행이라는 또 다른 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반도체가 또 많은 MLCC, 다양한 IT 부품 소재들이 수혜지로 떠오르면서 지금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작년부터 예고를 했다는 얘기죠. 작년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우리가 2차 전지랑 반도체 또 자율주행 이야기하면 지겹다 지겨워. 24시 클럽 이경락에는 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냐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니까 그랬던 겁니다.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말이 맞았지요. 그거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슈팅을 때리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튼 우리는 모두가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이제 전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작년부터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한 발 빠르게. 그랬더니 삼성 SDI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죠. 63.8% 포트인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MLCC 부족 현상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전장으로 바뀌게 되면 IT 부품 소재로 쓰이던 MLCC가 자동차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쪽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시대에 MLCC가 수혜지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마콘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전장 쪽에 찍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MC넥스도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포트인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 24시 클럽 가족 여러분들은 1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451% 주식 계좌예요. 475%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만 매매했던 우리 회원분의 실제 주식 선물 계좌인데요. 2000%가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의 계좌 수익이에요. 상당하죠.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했다고요? 그렇죠.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우리는 전략을 지금 좀 달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도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대마불사입니다. 대마는 죽지 않아요. 이 대마를 가져간과 동시에 뒷주머니를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파우치 의장의 발언이었죠. 보건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2020년도 말에 얘기했던 거예요. 2021년도 여름까지 미국 인구의 70에서 85%가 백신 접종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다른 주머니를 챙기는 원인이 되냐 이거죠. 이거는 바로 실무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무 경제의 회복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재 쪽에서 강한 소비 부양책들, 그리고 그 결과가 소비의 증가로 실질 경제 엄청난 호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최근 제가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항상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12까지 올라왔어요. 1.15라고 얘기할게요. 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1.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실물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채권 수익률에 다 녹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실물경제가 좋아질까요? 3분기 때부터 당연히 좋아지겠죠. 여름 이후라고 얘기했으니까 파우치 소장이, 의장이 아니라 소장이죠. 그리고 제가 보고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메르스의 소매 판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 전염병 이후에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 관련된 종목을 3분기에 실물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1분기 때부터 주가는 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식은 6개월 선행하는 거니까. 요와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 때도 이렇게 소비 판매가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증가했는데 V자 반등 이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과연 어떤 소비가 발생할까요? 소비 판매의 증가가 발생할까요? 저만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버릴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제가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다 그럴 겁니다. 당연히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은 사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랑 반도체, 뭐 자율주행 요쪽도 함께 가져가되 뒤에서 조금씩 키우는, 특히 동학개미들, 신규로 계좌 뜬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올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리 회원들 수익도 보여드렸죠. 400% 뭐. 400%면 5배 이상이에요. 2000% 주식 선물로는. 요런 수익을 요번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략만 잘 짜면 엄청나게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이후의 실물 경제 회복에 따라 떠오를 소비재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근 며칠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3,140선까지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을 이끌 호재가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블루웨이브의 흐름은 재정 부양책 그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달러 대신 실물 자산을 시장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요 시장에 대한 매개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미국의 재정 부양책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재정 부양책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이제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시장 신화적인 지금은 아직까지 수돗물을 잠글 때가 아니라는 그런 징조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모멘텀은 강하다. 그리고 호재도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네, 앞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과 또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시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3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가세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방향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외국인의 자금 어떻게 흘러갈까요? 외국인들이 그 파는 흐름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조금 관망하는 듯한 흐름이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만이 이런 개인 투자 자금들의 유입이 가장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대만이 신고가를 갱신한 부분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IT 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그쪽 국가 흐름이 대만 가권이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볼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개인과 같은 동선을 함께하면서 지켜 올려버리면 또 굉장히 핫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하방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지금은 여전히 관망인데 힘이 센 방향으로 함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외국인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한 1:1 채팅이나 주식 투자자금 입금 요청, 대리매매나 대여 계좌 운용 및 금품 수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금전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Y였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귀를 쫑긋하게 했던 종목 집중 분석합니다. 이 종목 Y, 우리 김주욱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해외 바뀐 후에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청자 복 많이 여러분께 받으십시오. 네,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야,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주욱 파트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또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우리 김지욱 대표 눈에 들어왔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여기서 뭐 삼성전기가 좀 보였습니다. 예. 삼성전기. 요즘 대형주들이 좀 워낙 좋으니까 예, 삼성전기도 오늘 좀 뜨긴 했는데 그동안 뭐 다른 대형주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와 이런 비슷한 관련주에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갑자기 이제 거래량 굉장히 많이 이제 터지면서 예, 장중에 뭐 11% 넘게 급등했다가 좀 낙폭을 좀 이제 상승폭을 좀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5% 이상 예, 좋게 이제 끝났고요. 그 이유가 이제 딱 보자니까 삼성전기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무라타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라이벌 전 세계 1위 그 MLCC 업체입니다. 지금 삼성전기 부분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여기 보게 되면 컴포넌트라고 여기 MLCC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때 호황이었었고 MLCC 가격 급등하면서 그때 2018년도 삼성전기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넘어갔었던 예, 그때였습니다. 지금 약간 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전장용 스마트폰 그 쪽도 좋지만 예, 자동차가 지금 다 전장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MLCC는 거의 뭐 그 내연기가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예,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전환율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뭐 안 올라가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다. 올해는 더 큰 이제 쇼티지가 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에 가격을 보면 많이 올랐죠. 뭐 20만 원 돌파하고. 근데도 지금 뭐 무라타 같은 경우에 24배 PER로 따져봤을 때
그걸 좀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 작년 기준에서도 뭐 17, 18배고 올해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뭐 15조 정도 되니까 15배 정도? 네. 예.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 요즘에 뭐 대형주의 요 정도 밸류에이션 갖고 있는 게 뭐 드물 정도니까 뭐 삼성전기 앞으로도 뭐 이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상대적 더 메리트 때문에. 네,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무타라 대비 저평가가 되었다고 말씀해 예, 주셨고 근데 또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는 지금 이상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익률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괜히 지금 올려친 건 아니에요. 계기를 좀 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기사화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눈에 들어온 종목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빅히트 엔터. 빅히트가 이제 처음에 상장했을 때 엄청 났었죠. 예. 따상을 또 실패한 다음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좀 눌려왔었고 하여튼 이제 30 몇만 원, 5만 원대인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지금 14만 원까지 계속 이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20만 원을 다시 돌파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네. 사실 뭐 이걸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소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또 거래도 막 터졌잖아요. 의미 있는 네네. 좀 반등이. 근데 이유를 또 보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12일 날 빌보드를 또 석권했다. 이게 그렇죠. 좀 한참 그때 예전에 작년에 석권했다가 예. 다시 한번 또 이걸 뭐라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이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진입을 다시 예, 하는 게. 재진입을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전 세계 아미들이 이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빅히트. 오빠들 좀 길을 살려줘야겠다. 여기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뭐 차트 이제 올려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음원을 사고 막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됐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빅히트는 사실 뭐 걔네들밖에 없잖아요. 예, 누구라고 하죠? 예, 걔는 여기서 말하는 어. 걔네들이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멤버를 멤버들 걔네들밖에 없는데 걔네가 좀 잘못됐을 경우 제 2의 그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 진출 이제 현지화 시켜서 일본 그 아이돌 하나가 이제 데뷔를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전에 뭐 JYP 같은 경우가 니주로 빵 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고 빅히트도 하나 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금 가는 게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파운드리라는 게 그렇죠. 붙었기 때문에 빅히트도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반등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빅히트 엔터를 두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다이너마이트 노래 들어보셨죠? 아유 들어봤죠. 네, 노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예. 충분히 재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등급하는 거는 네. 뭐 재진입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뭐 네. 이렇게 예상도 되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인데 제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였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세 번째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예. 덕산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계열, 덕산 뭐 네오룩스, 하이메탈 요런 이제 반도체 원래도 소재 뭐 그냥 중견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종목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오늘 또 거래가 터지면서 작년에 뭐 10% 넘게 올랐다가 한 8.9%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소재 쪽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고정거래값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르는 추세고, 또 중국에서 반도체 그 뭐라고 하나요? 이게 그 현물 거래, 네. 직접 거래, 현물 거래 가격이 지금 또 급등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재들을 사용이 굉장히 좀 많아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올레드 수출도 지금 작년에 그 역대 최대치를 좀 찍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 정도 더 급등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레드 같은 게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뭐 갤럭시 폰이나 좀 작은 것들에만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게임용 그 모니터 뭐 요런 데 하고 이제 뭐 폴더블 뭐 그런 쪽하고 또 노트북에도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돼서 올해 굉장히 뭐 올레드의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올레드 소재가 굉장히 좀 많이 매출이 찍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었고 하나 더가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네.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 이제 지금 전고체가 뭐 상용화는 한 2025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못이 막 박혀 있잖아요, 이게. 네. 원래 이제 일반 배터리 같은 거 지금 요즘에 배터리 같은 게 이게 못이 찍히면 바로 터집니다. 쭉 새 나오면서. 근데 이렇게 박혀도 이건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 2025년 이후에는 이 전고체에 대한 물론 이게 비싸서 많이 사용은 안 되겠지만 일부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것이다. 뭐 이런 뭐 그런 기대감도 하나가 더 끼어 있어서 앞으로 좀 추세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눈에 띈 종목 덕산 특코피아 만나봤습니다. 자, 또 마지막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23일 작년은 네네, 23일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LG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LG전자 그 위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한 15만 원대를 찍고 이제 지금 14만 원 딱 플랫이 됐는데 LG전자를 또 한번 또 봤습니다. 또 새로운 또 이슈들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10만 원에서 15만 원대를 올려놨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네. 마그나 협력이라든가 걔도 이제 LG전자의 그런 새로운 전장 관련해서 협력사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번에 하나 또 붙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 LG전자의 그런 저평가된 그런 부분을 한번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롤러볼 폰인데 이 사진 잘 안 나왔네요. 이게 지금 와 제대로 한번 만들었다 LG가 이제 칼을 갈았구나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쭉 나오더라고요. 네. 안에서 쭉 나와갖고 전혀 뭐 접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만드는 전 세계가 지금 놀랄 정도로 그동안은 뭐 돌리고 뭐 분리했다가 뭐 이런 지금 흑역사들을 이거 한 방에 좀 하지 않을까 이거 또 엎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마저도 성공을 하게 되면 LG전자가 안 그래도 아직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왔을 경우 20만 전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적자만 안 난다 하더라도 20만 원 가도 크게 밸류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시장에서는 뭐 롤러볼 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 4종목 만나봤는데요. 4종목 중에 3종목 삼성전기, 덕산특코피아, LG전자 공통점이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뭐 전자, 뭐 이런 그렇죠. 쪽이죠. 요즘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를 빼놓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예. 만큼 정말 뭐 대세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시장 같은데 전기차의 이런 힘 언제까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비슷한 종목 LG화학도 그렇고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K 여러분께 이런 걸 바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도 또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매번 또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조정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그 포트의 일정 부분은 좀 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네요.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전기차의 힘이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문자샵 8338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4시 클럽의 각도기 문자 서비스 오늘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저희가 드리면 1000분 드려도 되겠죠? 오늘 새해 첫 방송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드릴 텐데 1000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338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각도기 문자 서비스가 아까 이경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오전에 예. 한 종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딱 한 종입니다. 그렇죠. 두 종목 안 나가고. 근데 그냥 뭐 한 종목. 시장이 굉장히 예. 핫할 때는 아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두세 종목씩 내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종목 갈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종목만 한다는 게 좀 아쉬울 것도 같고 해서 예. 뭐 두세 종목씩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 종목이라는 게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두 종목 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나갔는데 바로 목표가가 도달했잖아요. 아쉽잖아요. 오늘 일 다 끝났는데 그럴 때만 하나 더 나갑니다. 뭐 이런 경우가 요즘에 종종 발생돼서 하루에 2개 보낼 때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 좋은 거죠. 많이 네, 좋은 가면 거죠. 갈수록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각도기 문자 서비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338로 참여하시는 분에서 저희 1000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요. 제가 이 두 분을 설득을 해서 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글로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은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뉴스 10,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세계 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사태 등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시장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는 가운데 현재 개장 전 뉴욕 선물지수 방향성을 탐색하며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WTIU 1.8%대 상승 탄력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작년 2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1.4%대 오름폭을 높였습니다. 오펙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사우디의 추가 감산,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기대,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증시 짚어가겠습니다. 수요일장 중국 주요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2%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한 데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으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통신 부문이 1% 넘게 밀리며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되는 베이지북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알짜 종목 대방출 시간입니다. 24시 마켓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이 시간 24시 클럽 이경락, 김지욱 파트너 함께합니다. 자, 이경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샵 8338 각도기 문자 서비스 1000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보고 오는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2000분으로 이경락 대표님 1000분, 김지욱 대표님 1000분 해가고 2000분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 문자 서비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짧게 한번 여쭤보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하루 한 종목 드린다고 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수익이 좋았어요. 이게 뭐 입소문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트레이딩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자샵 8338 참여하시는 분 저희가 2000분 선별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각도기 문자 서비스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해 첫 방송이고 지난 12월 23일이 24시 클럽과 했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장바구니에 담은 종목들 우리 김지욱 파트너가 더구전자 그리고 또 제가 테스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찍기 신공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그 결과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위 삼성 SDS 무려 63.8 SDI죠. 오늘 계속 제가 틀리네요, 종목을. SDI 수익률을 63.8%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2위는 SK 머티리얼즈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위까지 쭉 만나봤고요.
이어서 7위부터 12위까지인데요. 10위의 테스나. 제가 선택했던 종목이죠. 18.1%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우리 김지욱 대표님이 선택하신 더구전자 4.3%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찍기는 제가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더구전자나 테스나에 대해서 뭐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러니까 워낙 지금 세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보일 거라고 보고요. 더구전자는 좀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좋은 종목입니다. 제 친구 더구이기도 하고 좋은 종목이고 뭐 곧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준비를 해 주셨는지 인앤아웃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퍼스트 종목 한섬입니다. 한섬. 이 종목으로 유명하죠. 한섬. 타임. 제 조카가 우스갯소리로 팀에 하던데 타임이라는 브랜드 이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브랜드가 많아요. 타임뿐만 아니라 뭐 마인, 이제 여성 의류가 많아가지고 시스템은 저도 익숙한 브랜드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브랜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가 현대백화점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한섬 자체적인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코로나 이 난리통인데도 뭐 실적이 크게 망가진 게 없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었고 지금 한 1,000억대 예상하니까 뭐 크게 망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판매 쪽에서의 매출액 증진이 컸다. 근데 이제 자사 브랜드만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DKNI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이제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서 유통해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 또 증가한 부분들. 뭐 DKNI뿐만 아니라 탐이라고 이제 많이 유행하죠. 저도 이제 요 허리띠가 하나 있는데 탐이도 동사가 유통하고 케빈 클레인 요것도 동사가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명품 중에서는 발리라는 명품이 있어요. 가방으로 한때 유명했던 이 발리도 한섬이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당연히 온라인 매출액 추이가 계속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온라인 실적 기여도 추이가 3분기 때, 2분기 때 정점을 찍고 3분기 때부터 조금씩 소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치고 나오냐면요. 오프라인 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그러면 온라인 쪽은 여전히 계속 좋은 상태에서 오프라인 쪽도 살아난다는 쪽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다시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오프라인 쪽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보복적 소비가 발생했을 때 보복적 소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 포인트거든요. 오늘 소비재를 가져온 이유.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섬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현대백화점, 모회사 현대백화점이 SK 바이오랜드를 최근에 인수했어요.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와 맞물려 가지고 한섬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 그리고 원료를 추출하는 바이오랜드와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욱 대표님이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한섬 맞는데요. 차트 흐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작년에 뭐 이거 샀던 분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나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근데 지금은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24 차트에서 보게 되면 검은색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이번에 이제 그물을 찍고 이제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래도 잘 나왔고. 아무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저희가 한섬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을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저번에 SK 이노베이션 두 분이 선택 안 하셨어요. 그게 대장주였어요. 저는 분명히 제 탓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지금 저걸 왜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원래 인천공항 주차장이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와, 지금은 진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식은 참 안 좋을 때 사는 것이 맞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대한항공 실적이 1분기 때 마이너스 828억 딱 나오는 거 보고, 아,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2분기 때 1,100억을 찍어버려요, 영업이익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3분기 때 또 안 좋아지고, 근데 4분기 때 또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장에서의 분석이 나오는가를 봤더니 바로 요거였습니다. 항공화물,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MLCC, PCB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백신과 치료제도 앞으로 항공화물로 나르겠죠. 여기서 운임이 계속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항공화물 운임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금 4분기 들어와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느낄 겁니다. 아, 그래서 대한항공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항공화물 운임 YOY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아, 최근에 이제 이런 IT 쪽에서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 항공화물 쪽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또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대한항공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언젠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갈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09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여행 못했어요. 2010년도 보복적 소비가 발생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어내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내년에,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폭발적인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2010년도 때처럼. 어게인 2010년도. 그러면 항공화물도 좋겠다. 여객 운송까지 좋아지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대폭적인 실적 개선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재정부양책 뿌려내면 달러가 천지백가리에 깔리겠죠. 달러 가치 떨어지겠죠. 원달러 환율 추이 안정적이고요. 유가 올릴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해요. 바이든 정권은. 당연히 기름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고 유가를 올리기에는 제한적인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공주들한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성공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 만나봤는데요. 차트 또 흐름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대한항공 차트? 대한항공 워낙 지금 강해요. 네. 이미 그 이경래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선침해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에서 보게 되면 그물망 이제 강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물망이 상단을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단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웬만해서는 뭐 상단에 오게 되면 우리 차트에서 오게 되면 좀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 만나봤고 이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 종목은 SJ그룹이라고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칸골 모자를 국내에서 유통해주고 판매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기획 개발까지 디벨로퍼 기능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체예요. 칸골이라고 이 모자 유명하죠.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또 하나 이제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브랜드인 헬렌 카민스키. 요거 이제 모자 참 이쁘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요것도 동사가 유통 디벨로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코로나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돼요. 참 독특하지요. 저는 참 이 기업 참 재밌더라고요. 주가는 안 가는데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냐? 칸골이 이제 매출의 62% 차지하고 할렌 카멘스키가 24.9%를 차지하는데 보십시오. 유통 채널 점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난리통에도.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적 소비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백화점 매출이 빨간 색깔이 백화점이거든요. 백화점 매출이 또 증가했어요. 물론 온라인 매출은 2배 가량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면세점 쪽이 안 좋은 것을 온라인과 백화점이 메워주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겁니다. 근데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랬을 때 당연히 실적은 대폭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IBML이라고 그 칸골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가 최근에 하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못내 아쉬웠는데요. 이제 중국, 캐나다, 미국, 인도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본격적으로 SJ그룹이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국내 시장에서도 이랬으면 세계 시장에서도 분명히 먹힐 거라 보이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 SJ그룹 만나봤는데요. 차트 흐름 또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개월 조정받고 이제 검은선 지지하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것도 바닥 탈출하는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한섬, 대한항공, SJ그룹 이 세 종목이 또 후보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에서 우리 김지욱 대표님과 제가 또 한 종목씩 선택을 해봐야 잘 고르셔야 돼요.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잘 골라주세요. 충분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박빙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좀 변하고 있긴 한데 대표님 뭐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졌으니까 한번 기회를 또 주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박빙이라서 SJ그룹 한번 SJ그룹. 가겠습니다. SJ그룹. 그래서 저도 SJ그룹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저는 한섬. 한섬. 네, 코로나는 더 이상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상태에서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기대해 보면서 한섬을 저는 선택을 해봤고요. 이 종목 흐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흐름들은 어떻게 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내일이군요.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이경락 파트너가 너튜브를 통해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과 무료 특강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너튜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튜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다가 이경락 검색하시면요. 맨 위에 오는 이경락의 24시 클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오늘의 뉴스라고 해서 띄워드리는 게 있거든요. 오늘 올린 것도 있을 겁니다. 스트리밍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참조하시고 투자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일 중요한 날이죠. 공개방송.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자율주행으로 작년에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3분기 때 실무 경제가 살아났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온라인 무료 특강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있을 이경락 파트너 24시 클럽의 온라인 무료 특강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338, 저 2,000분이라고 그랬는데요. 11시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3,000분. 네, 너무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3,000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338입니다. 자, 야간준비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금전 요구 또는 회원 가입, 종목 상담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의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